원기둥을 원하는 각도에 따라 사선으로 자르고 그것을 아모레 형태에 맞춰 이식하면 이론적으로 그것이 소매 패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팔은 완전한 원기둥이 아닙니다. 위로 갈수록 굵어지고 특히 어깨에 가까운 부분은 전방 상부가 더 튀어나와 있죠. 그 입체적 차이를 반영하면서 아모레 붙여야 합니다. 소매의 조형에 있어서 저는 딱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우선 직관적인 팔의 형태. 상완부 상단은 삼각근과 그 위를 덮는 견봉의 영향으로 전해측 상부가 돌출된 비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다음은 팔의 지향성입니다. 우리의 팔은 수직으로 곧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뺀 기립 자세에서 팔은 약간 전방으로 굽어진 각도를 기본값으로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 역시 그 방향성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공학적 이유로 소매 패턴의 전방 상부는 비교적 돌출된 큰 곡선을 가져야 하고 후방은 그에 비해 완만한 곡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반영한 원기둥의 전개도를 정확하게 제도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인간의 수작업 수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하는 암홀 이식 각도에 맞춰 원기둥을 사선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타원이 됩니다. 그 사선으로 잘린 원기둥의 전개도를 얻으려면 원 둘레를 여러 각도로 분할하고 각 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계산한 뒤 절단 평면의 기울기를 정의하고 그 평면과 만나는 높이를 하나씩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다시 정면 투상으로 옮겨 곡선을 연결해야 정확한 전개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팔의 실제 단면 형태와 아몰의 복합 곡률까지 반영하려 하는 것은 이론적 계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드레이핑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초안 설계 방식, 즉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에는 매우 다양한 패턴 제도법이 있고 이는 각 문화권의 체형적 특성과 미의 관점을 반영한 통계적 결과이기 때문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애초에 입체에서의 수정을 전제로 한 초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미완의 상태입니다. 각자가 가장 손과 눈에 익은 합리적인 제도 방식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 다른 설계 방식에도 공통적으로 지켜지는 구조적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제도를 위해 아몰의 길이를 기준선으로 삼아 소매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앞상부는 뒤보다 더 급격한 곡률을 가져야 하는 공학적 특성 때문에 암홀 길이에 비해 더 많은 추가 분량이 발생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뒤 기준선은 의도적으로 암홀 길이보다 약 5에서 7mm를 추가합니다. 팔을 내린 상태의 소매를 암홀에 이식할 때 각 부위의 여유량은 소매의 안착을 결정합니다. 소매 중상부는 팔의 입체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한 여유 분량을 더해 형태를 만듭니다. 하부는 다릅니다. 차려 자세에서 몸판의 암홀과 밀착되는 부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접점입니다. 이 구간에 불필요한 여유가 추가되면 그 분량이 소매를 바깥으로 밀어내며 놓임과 안착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내린 상태의 소매에서는 암홀과 맞닿는 하부를 가능한 한 암홀의 곡률에 가깝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부위별 면적이 소매의 실루엣을 좌우합니다. 중요한 것은 팔을 감싸는 둘레와 그것이 만드는 형태이지 소매산의 길이나 정형화된 제도법이 아닙니다. 내가 설계한 패턴이 입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을 위해 제도를 하는 것이지 제도의 디자인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가봉을 통해 입체해서 검증하고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원단의 유연성은 설계의 오차를 어느 정도 흡수해 주지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확한 패턴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평면에서 단 한 번의 완벽한 구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설계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목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